서해 바다 한가운데 세운 정체불명의 초대형 철제 구조물. 이건 단순한 철제 구조물이 아니다. 2018년부터 중국이 서해 바다 한가운데 세운 이 구조물은 관측 양식 시설이라 말하지만 위성 영상은 그 설명과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 2025년 8월 6일 이 구조물 인근 상공에서 비정상적인 구름 밀집 현상이 포착됐고 그날 수도권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다.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시점과 위치가 너무 정확히 겹치고 그날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바로 그 지점에 두 개의 구조물이 있었다. 과연 이 구조물과 그날의 폭우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날씨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기술, 인공강구에 집중해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개막식 날 비가 오는 걸 막기 위해 요오드 화은 로켓 1100사발을 발사해 비를 막은 정황도 있고 서해 상공에서 기상조작 실험도 한 전례도 있다. 당시엔 친환경 기술이라 포장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은 최근 5년 내에 자국 국토 절반에 기상조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제 인공강구는 단순히 비를 내리기 위한 기술이 아닌 전략적 도구로 진화 중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그 해답은 서해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구조물에서 찾을 수 있다. 서해 한가운데 이곳은 한중 양국이 어업과 항행의 자유만을 허락한 회색지대 잠정조치수역이다. 직경 70m, 수면 위로 드러난 높이만 71m. 아파트 20층 이상 높이의 거대한 철제 구조물, 션란 깊고 푸른 바다라는 이름의 이 구조물은 현재 1호와 2호 두 기가 우리 서해상에 떠 있다. 중국은 이 구조물의 정체를 세계 최대 규모의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해역은 연어의 서식 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다. 지난 3월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접근하자 중국 해경선 여러 척이 나타나 항로를 막고 조사를 원천 봉쇄하며 필사적으로 접근을 막아섰다. 의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정밀 위성사진 분석 결과 구조물 하부에서 양식 기능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거대한 밀폐형 공간이 포착되었다. 전문가들은 이 공간이 강력한 레이더나 수중 음파 탐지기, 통신 감청 장비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지적한다. 평화로운 어장이라는 위장막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 남중국해에 암초를 매립해 거대한 군사기지를 만들었던 중국의 전례를 떠올린다면 서해의 션란은 더욱 불길하게 다가온다. 특히 선란 2호가 유사시 한반도를 겨냥하는 중국 북해 함대 기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은 과연 우연일까? 그렇다면 이 구조물은 이번 폭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2025년 8월 13일 수도권을 덮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 당시 위성 영상은 놀라운 패턴을 보여준다. 구름대가 구조물 인근에서 강하게 형성돼 일정한 방향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폭우 직전에도 구름이 구조물 주변에서 생성돼 서울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 영상이 공개되며 중국의 인공강구 실험이 폭우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기상청은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남서풍을 타고 이동한 전형적인 여름철 집중호우 패턴이라 해명했지만 의심은 신뢰를 넘지 못했다. 그저 기상학적 오해로 치부하기엔 우리에겐 이미 너무나도 선명한 전례가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 9월 충칭 지역에서 살인적인 폭염을 식히겠다며 야심차게 인공강구 로켓을 쏘아 올렸다. 그 직후 초속 34m 중형급 태풍에 맞먹는 강력한 폭풍우가 도시를 집어삼켰다. 당시 중국 당국 역시 자연적인 대류 현상일 뿐 인공강우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과연 누가 그 말을 믿었을까? 인류가 날씨를 통제하려는 오만한 시도가 의도치 않은 기상이변을 일으킨 명백한 전례였다. 중국의 인공강구 실험이 단순히 날씨를 조작하는 기술 논란으로만 보인다면 오산이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위험한 불씨가 숨어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총 12개의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파악했다. 이는 단지 과학 실험이 아닌 해양 영유권 주장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 2010년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조물 설치는 관할권의 기정사실화를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설사 어업시설이라 해도 우리는 이미 관리하고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서서히 현상을 변경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시나리오는 낯설지 않다.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바다 한가운데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인공섬을 조성한 뒤 군사기지를 세우고 그렇게 바다 전체를 자국 영해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 시나리오가 서해에서 재현될 조짐이 보인다. 2025년 6월 7일 중국은 항공모함 푸제남을 서해에 투입해 해상훈련을 감행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주한미군 기지를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까지 탑재하며 한국을 겨냥한 정찰 활동과 정보 수집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 구조물들은 단지 철제 플랫폼이 아니다. 군사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신호이자 주권을 위협하는 전초기지일지도 모른다. 만약 이 모든 게 중국의 전략이라면 날씨를 조작하고 주권을 흔들며 군사기지로 바다를 점령해 나가는 전례는 이제 남중국해가 아니라 우리 서해 앞바다에서도 벌어진다. 그 구조물은 그냥 철제 덩어리일까? 아니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한반도는 이미 조용한 전장 위에 서 있는 걸지도 모른다.